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네. 있고요. 아, 네, 네.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네. 속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항상 속이 이제 배가 싸르르 아프고. 아, 배가 싸르르 아프시고요. 네. 네. 그러시고. 이제 그렇게 아플 때는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변을 잘 보세요. 가시면 화장실. 잘 묽은 변이 그냥 나옵니다. 묽게 보시고. 변을 네. 묽게 봅니다. 하루에 그럼 몇 번 정도 변을 보세요? 하루에 뭐 2번도 보는 네. 때가 있고 심하면 4번까지도 네. 가는 때가 있고요. 네.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실 때도 있고 화장실 가면 이제 변을 묽게 보시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불편하신 거 뭐 있으세요? 다른 건 이제 이 네.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아, 귀에서 소리가 나시고 소리가 나고 네. 이게 또 네. 그 소리 나시는 게 오래되셨어요? 한 10년 10년 됐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늘 나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다요? 양쪽에서 왼 머리 전체에서 나는데요. 네, 머리 전체에서요. 네, 근데 네. 더 심할 때가 있고 네. 어떤 때는 또 괜찮을 때가 있고 때가 이제 있고요.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네. 더 심하게 나고. 심하시고, 예. 네. 그럼 지금 이제 저기 들리시는 것도 이게 청력은 어떠세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시고요. 그냥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네. 분간이 잘 안 되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정신 없으시겠네요. 네. 이명 소리도 네. 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아까 전립선 비대증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이거 뭐 치료를 하고 계세요? 양약을 드시거나 예, 이렇게? 양약 먹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양약 드시고. 한 3년째 3년요. 먹고 있는데요. 네. 뭐 별로 네. 좋아지는 줄 모르겠고 아이, 그러세요. 병원에서 네. 얘기는 네. 이게 약을 끊게 되면은 네.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낫진 않더라도 계속 네.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저 소변 보시는 그 상태가 어떠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보세요, 소변? 시원치 않습니다. 시원치 않으시고 네. 자주 보시고. 예. 그다음에 소변 보실 때 아랫배가 좀 뻐근하거나 찌릿하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자주는 있으시고. 안 그렇고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이제 제가 맥을 먼저 좀 봐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힘 빼시고. 예. 선생님도 평상시에 좀 이렇게 긴장을 잘 하시는 편에 속하시네요. 예, 예. 네. 그러시고 또 아랫배가 차시고요. 네. 아랫배가 차시고 손에 그래서 땀도 이렇게 축축하게 많이 나시네요. 이제 그런 때가 자주 있어요. 네. 이제 긴장을 잘 하셔서 예. 그렇고 그러시고요. 가슴이 좀 답답할 때는 있으세요? 예. 네. 지금 맥을 보면 가슴도 좀 답답하시고 굉장히 민감하신 편에 속하세요. 네. 이러시면 네. 성격이 좀 소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세요. 네, 이쪽 왼쪽 보시고요. 네, 힘 빼시고요. 이렇게 얼굴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는 느낌 같은 게 있을 때 있으세요? 그런 건 별로 별로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이러시면은 머리가 막지는 않으실 수 맥을 보면은 예. 이제 이런 경우에 머리가 막지가 않거나 눈앞이 잠깐 깜깜하고 핑 돌거나 예, 예. 이제 또는 눈이 쉽게 피곤하고 침침하고 이제 이런 게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눈이 아주 뻐근한 게 침침하고 그러세요.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맥을 보면은 이쪽으로 그 위쪽으로
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시죠, 이러시면. 예, 되셨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 같으신 분은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도 약하게 타고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생활을 하실 때 아까도 이제 소심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나를 하셔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가 해결을 하느라고 아주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단력이 조금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까 저럴까 마음에 그 이제 갈등도 좀 많이 있으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가슴 있는데도 또 화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얼굴 위쪽으로 이렇게 기가 많이 오르니까 눈이 쉽게 피곤하고 침침하시고, 또 머리도 막지가 않으시고 가끔 핑 돌고 이제 어지러울 때도 있으신데, 지금 제일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곳은 이제 청력이 약해지셨잖아요. 이명이 오래되셨고, 요것도 내내 다 기가 이제 위로 많이 올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귀는 우리의 콩팥 기능하고 이제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아까 제가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콩팥 기능도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심과 심신의 축을 잘 잡아주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건강체는 아니신 건데 그래도 몸을 조심하게 이제 잘 생활을 하신 것 같으시네요. 그러시고 뭐 수술하신 거는 없으셨어요? 뭐 다른 거 치질 수술 같은 거 했고요. 치질 수술하셨어요. 또 백내장 수술했고요. 네, 수술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도 좀 문제가 있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없으셨어요? 숨이 잘 차시거나 가슴이 좀 두근두근 잘 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이제 뭐 힘이 뛰거나 이러면 이제 숨이 차고 그럴 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갑갑하고 그렇죠. 그러셨죠. 수술 전에는 아주 안 좋았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심장 수술이요?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숨 차는 게 덜하시고. 조금 덜하죠. 그러세요. 그러시면 지금 이제 쭉 제가 대체적인 거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리고 입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나시고.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고. 네, 그러시겠네요. 이러시면은 위에서 열이 계속 올라요. 위에 열이 많이 쌓이시는 편이고, 또 이제 선생님이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이제 양이 원래 많지는 않으시다가도 가끔 한 번씩 좀 이제 약간씩 과식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으시고, 전에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은 잘 못 드시죠. 네. 이제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심장 기능이 약하고 위장 기능이 약하셔서 술이 잘 받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원래 소화 기능이 튼튼하지 못한데 내가 드실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넘쳐서 드시면 위에 열이 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시는 거고, 또 이제 가끔 침이 꺼룩하고 입이 마를 때가 있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시면은 제일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청력이 약해지시고, 이런 것들이 신 기능, 콩팥 기능이 허하면서 이쪽으로 허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명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청력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잘 안 들리시고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시면은 아랫배가 차신 편에 속하세요. 선천적으로 이제 하체가 차지기 쉬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 이런 걸로 오실 수가 있죠.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콩팥 기능이 약하다 보면 정이 부족해져서 그걸 잘 채워주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허열이 생기게 되고 방광에 열이 쌓여요.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거나 또는 이제 소변 볼 때 찌릿하고 뻐근하고 이제 이런 아픈 전립선 비대 증상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렇다 그래서 꼭 아무로 가는 거는 아니신 거고, 생활하실 때 이제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몸에는 대소변이 연세가 드실수록 대소변이 편안하셔야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 이제 찌꺼기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편안하게 해주시면 다리의 힘도 이제 튼튼해지시고 어지러운 게 없어지시고 이제 머리가 맑아지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귀도 편해지실 수가, 귀가 이제 더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또 아까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은 화장실을 가서 변을 묽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장이 길고 찬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소화도 잘 못 시키시지만 또 그거를 잘 청탁을 분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수분하고 또 찌꺼기하고 이거를 분리를 잘 못 하시니까 이제 이게 그 대변 속에 물이 충분하게 이제 잘 흡수를 못 하고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변을 묽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아랫배가 차서 그러신 거예요. 병원에서도 뭐 장 기능이 좋지 않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대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체질이 그렇게 강하게 타고나신 체질은 아니신 거예요. 위장 기능, 또 심장 기능도 약하시고 콩팥 기능도 그러시고 대장도 길고 찬편에 속하시고. 근데 우리말에 왜 골골 80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튼튼하지는 않으셨어도 그 지금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잘 그래도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러신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면 편하시냐 하면요. 우선 전립선이 좋아지셔야 되고 변이 이제 설사가 좋아지셔야 되고 소화가 좋아지셔야 되고 또 이명이 없어지셔야 되고 이러는데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드세요. 이명이. 그렇지만 지금보다 이제 훨씬 편하시려면 근본이 콩팥 기능을 이제 잘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속이 특히 남자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야 입냄새도 안 나고 소화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명문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랫배 밑부를 이제 잘 뜨뜻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증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편해지실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번 잘 진찰을 하고 받아보시면 이제 편하실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살님께서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전 이거 이명 때문에. 네. 이명 때문에요. 네. 기울림. 기울림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쪽, 양쪽이 다 그러세요? 어느 쪽이 그러세요? 오른쪽이 더 한 거예요. 예, 오른쪽이, 왼쪽도 있으신데 오른쪽이 더 하세요? 왼쪽은 왼쪽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시고. 그래서 어깨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네, 어깨. 하더니 여기가 작년부터 찼어요. 네. 그럼 이제 팔에서 어깨까지, 손 있는 데서 어깨까지 다 아프신 거예요? 아니, 여기만 시리고. 시리시고, 여기는 시리시고. 여기는 어깨는 아프시고요. 아프고. 네, 오른쪽으로요. 그러시. 지금도 그럼 시리세요, 이쪽 부위가? 그래서 전 잘 때 이렇게 네. 긴 팔을 입고 자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고. 작년부터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요. 네. 다른 것도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다른 거는. 네. 전 이면이에요, 이면. 네. 그거시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신 거는 없으시고요. 수술 젊을 때 했어요. 젊을 때 하신 거고요. 무록 수술. 무록하고. 네, 자궁 근종. 네, 근종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뭐 소화 같은 거는 어떠세요? 소화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네. 이가 안 좋으세요? 네, 치과에. 어떻게 안 좋으세요? 치아를 다 뽑아버려. 아프다고 뽑아버리고. 의치하신 거예요? 이거. 네. 네. 이게 안 좋으시고. 임플란트 2개 했어요. 그러셨어요? 윈니. 네. 제가 그럼 우선 맥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네. 힘 빼시고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제 이러시면은요, 아랫배가 많이 차세요. 그리고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이세요. 이러시면은. 예. 이제 아래는 차지면서,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으로는 찬 기운이 많이 돌고, 위쪽으로는 또 더운 기운이 자꾸 오르고 이러시네요. 예, 이쪽. 네, 지금. 허리는
허리 좀 뻐근하거나 불편할 때 없으세요? 전 신경통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면은요, 맥으로 볼 때는 몸이 찌뿌듯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글쎄 요즘 들어가 자고 일어나도 자꾸 네. 졸리고 그러시죠. 혓바닥도 좀 네. 마르는 편이에요. 혀도 마르시고요. 혀가 마른 편이에요. 네, 마르다. 그다음에 혀 좀 한번 그럼 내밀어 보시고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물도 좀 드시고 싶고 그러세요? 혀가 마르시면서? 혀가 마르고 네. 예, 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네, 물 드시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혀가 자고 일어나면 마를 네, 때가 있더라고요. 아침에요. 네. 그러시고 이러시면은요, 제가 맥을 볼 때 이제 조금 전에도 몸이 찌뿌듯하고 개운치 않으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졸리는 것 같고. 그렇죠. 자고 졸리시고 일어나. 주무시고 일어나도 그다음에 그 이제 꿈이 많고. 꿈이 많으시고 그 어떤 꿈을 꾸세요? 맨날 꿈꾸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꿈 꾸세요? 뭐 이제 무서운 꿈 꾸거나 이러진 않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몸이 자꾸 찬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추위도 좀 잘 타실 수가 있고, 그렇죠? 손발도 잘 차고 이러시는데, 특히 이제 아랫배가 더 차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걸 수도 있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우면 우리 겨울에는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자꾸 쌓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 근종이나 낭종 이런 게 이제 쌓이기가 쉬운 거고,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랫배가 차서 잘 뭉치시는데, 이게 그 연세가 드시고 나면 안 생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폐경이 되고 나면 이쪽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젊을 때 이거를 네. 해버리가 젊을 때. 애 낳고 네. 서울 올라가지고 네. 서울 적응도 안 되는데 네. 아파가지고 아유, 굉장히 그러셨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궁 수술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종만 이제 수술을 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시면은 꿈이 많다, 항상 피곤하다 이러셨는데, 네, 그렇죠. 머리가 막지가 않으시고, 예, 이거가 왜 그러시냐면 자랄 때 선생님 머리가 잘 아팠어요. 머리가 잘 아프셨어요. 젊으셨을 때. 아니 자랄 때 아가씨 때 결혼 전에. 네, 그래서 침을 맞고 좀 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젊으셨을 때 머리가 잘 아프셨다는 얘기는 얼굴 머리 쪽으로 화가 잘 오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명이 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머리 아프신 거는 괜찮으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얼굴 머리 쪽으로 자꾸 화가 오르니까 귀에서 이제 특히 소리가 잘 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엔 치아를 많이 뽑아가지고 그것도 원인이 돼요. 예. 많이 뽑았잖아요. 네. 아프다고 뽑아버리고. 그러셨어요. 이는 이제 근본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콩팥 기능을 이제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잘못 뽑으면은요, 이 얼굴 쪽으로 머리 쪽으로 어혈이 잡혀서 머리가 막지가 않고 또 이명이 생기고 이런 게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치료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못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꿈이 많고 항상 피곤하신 거는 맥을 볼 때는 비장 기능이 허하신 거예요. 요즘 들어서 자고 일어나도 네. 나 좀 더 누워 있고 싶다. 6시 일어나기 싫다. 그러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네. 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몸 말을 안 불편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어나서 또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괜찮으실 네, 거예요. 창살을 열고 이제 네. 하면은 힘을 조금 나시죠. 그 이제 비장 기능이 허한 분들의 특징이 일어날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동이 늦게 걸리신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돼서 불편한 게 조금 이제 괜찮아지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혹이 잘 생기신다 이래서 아랫배가 차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 기능도 좋지를 못하시고, 그럼 이제 음식을 드실 때도 육식 같은 건 좀 덜 좋아하실 텐데. 육식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네. 일생동은 어릴 때 두드러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거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거는 차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돼지고기. 안 좋으실 거예요. 돼지고기가 성질이 안 차거든요. 먹어요. 예. 이제 특히
여름엔 뭘 많이 드세요?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삼계탕도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보살님 말고 보통은 여름철에 삼계탕을 드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허하고 찬데 그걸 보완해 주느라고 삼계탕을 드시는 거고, 소고기는 이제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간이죠.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돼지고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속이 냉한 분들이에요. 찬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몸이 자꾸 두드러기가 나는구나. 그렇죠. 내 몸에서 싫다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싫다고. 그럴 때는 이제 안 드셔야지. 이제 내 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고, 원래 또 우리나라는 동방목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더 편안한 나라, 그 성향을 가진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육식을 하시면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은 고기 같은 건 좀 드시면 보기를 해요. 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가끔 드시는 거는 이제 좋으시지만 살코기를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으시고. 근데 이상하게 닭고기도 비린내 나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육식이 잘 안 받으시는, 왜 그러냐 하면 소화 기능이 약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시키기 힘드는 거는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더라도 뭐 다른 식으로 또 고단백 섭취를 하시면 되니까. 좋죠. 그것도 생선 이제 골고루 드시되 그 대신 날걸로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날거 전 회 안 먹어요. 날거는 성질이 차요. 그러니까 회도 싫어하시는 이유가 몸이 차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제일 불편하신 거는 이명이시지만, 이명이 오는 원인도 몸이 하체가 자꾸 차지는 것도 이명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배꼽 아래쪽은 따뜻한 기운이 좀 돌아야 되고 위쪽으로는 좀 서늘한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살님은 몸이 자꾸 차면서 특히 아랫배가 차시거든요. 그럼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위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체력이 잘 약한 쪽으로 가기 쉬우신 편에 속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이명이 생기시는 거예요. 왼쪽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는 화를 많이 냈거나 이제 짜증을 많이 내고 이렇게 이제. 화는 남편이 많이 내는데. 그러세요. 이제 반대로 만나셨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왼쪽에 이명이 있는 분들은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이시지만, 오른쪽으로 이명이 오는 분들은 기가 허해지고 체질이 약하게 그런 쪽으로 가기 쉬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이제 팔 여기 시리신 것도 오른쪽으로 더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딸리면서 체력이 딸리면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러는 분들이 증상이 오른쪽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양방적으로는 뭐 치료 방법이 없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왼쪽 이명에 쓰는 처방이 있고 오른쪽 이명에 쓰는 처방이 있고 다 그렇게 원인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절을 하시면은 좀 많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님께서는 71세시고 키가 170cm 정도고 몸무게가 55kg다 이러셨어요. 이러면 몸이 좀 많이 마른 편에 속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얼굴은 사각형이고 피부의 색깔은 흰 편이다 이러셨고요. 또 이분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혀가 새빨갛고 음식을 거의 못 드신다. 그래서 입이 바싹 마르고 혀 때문에 김치도 못 드시고 또 목소리가 쉬셨고 기운도 없으시고 음식을 못 드시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다. 입맛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위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보감에 혀는 심의 구멍이고 또 심의 경맥은 혀뿌리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많이 허해지거나 신경을 써서 심장에 열이 쌓이면 혀가 빨갛게 되고 붓고 터지고 또 입이 말라서 음식을 먹기 힘들거나 심하면 말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목소리는 콩팥 기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잘 쉬거나 목이 잠기면 콩팥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것을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운이 없으신 것은 또 피부가 희기 때문에 기가 허해지셔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위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화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은 이제 치료를 하시려면 심화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심열을 내려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리면 혀가 빨갛게 붓고 아프고 입이 마른 이런 증상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잘 드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체력도 보완이 되고 이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금년에 70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고 지금 이제 불편하신 데가 제일 불편하신 데가 어디세요? 지금 현재는 그 눈이 좀 침침하고요. 네. 눈이 침침하고. 네. 침침하시고요. 네. 또 근데 한쪽 눈이 안 네.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한쪽 눈이 어떻게 안 보이시게 되셨어요? 한쪽 눈이 충혈이 되던 눈이 네. 뻘겋게 되더니 네. 안과에 갔더니만 네. 뭐 치료를 자꾸 해준다고 해서 시간이 자꾸 가는 상태에서 네. 네. 치료도 아닌 치료가 된 것 같아 1년 동안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1년간 치료하셨고. 예, 치료인데 네. 허송세월 보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은 이제 한쪽은 완전히 안 보이시는 안 보이죠. 거고 네. 또 한쪽은 그래도 괜찮으신 맞아요. 예, 거고요. 네. 그러시고 또 다른 거 불편하신 거 말씀을 해주세요. 요도 네. 그쪽이 좀 시원찮아가지고요. 네. 소변요. 예. 네네. 어떻게 그러면 시원하게는 잘 보세요? 시원해 봐도 별로 시원한 감을 네, 못 느끼기 때문에 시원치가 그게 걱정이죠. 예. 예. 잔뇨감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자주 보시고요. 자주는 안 봐요. 네. 자주 안 밤에도 보시는데 밤에 자면서 네. 저녁 밤 11시에 취침하면은 네. 6시까지 한 번도 일어난 아유, 적이 그러세요? 없어요. 네. 그건 참 좋으시네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낮 동안에 시원치 못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뭐 불편하신 거는 없으시고요. 네, 다른 거 불편한 건 없어요. 네. 뭐 수술하신 거는 없으세요? 그때 60대, 50대 그쪽에 저기 네. 치질. 아, 치질 수술하셨어요? 예, 치질 네. 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괜찮으세요? 예, 네. 치질도 그럼 괜찮아요. 제가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오른손 보시고 힘 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요. 아마 젊으셨을 때는 약주를 좀 많이 드셨었는가 보죠? 예. 네. 네, 그러시고 대개 이제 치질은 음주를 많이 하셨거나 이래서 이제 습열이 많이 쌓인 경우에 이럴 때 이제 대개 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남자분들 네, 같으신 네. 경우에는 예, 그러시고 머리가 좀 지금도 막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예. 네, 왼쪽 한번 보시고요. 네, 잠깐만 힘 빼시고 편안하게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식욕은 굉장히 좋으시고 잘 드시지요? 예. 음식은 잘 드시는데 네. 어깨목 이런 데 좀 뻐근하고 그러세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고요. 네. 입이 좀 텁텁하거나 갈증 나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예, 좀 그래요. 좀 그러신 예. 편이죠? 혀에 이제 태가 좀 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러시면 입이 텁텁하시거나 예. 이제 갈증이 좀 나실 수가 있고 예. 이 이제 갈증이 나신다는 얘기는 소변하고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관을 시켜서 네, 봐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대소변이 편안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입이 마르지 마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갈증이 나신다는 거는 이제 지금 이러신 상황에서는 식사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위에서 열이 이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러실 때는 입 냄새도 좀 나실 수가 있고 예. 입이 개운치 않고 텁텁하시지요. 그래서 자꾸 이를 닫게 되죠. 네. 예. 그 물도 자꾸 드시고. 물 잘, 네. 네. 피로감도 금방 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전에 그 눈에 네. 이제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또 한쪽이 이제 실명이 되셨잖아요. 네. 요새 흔하게 이제 황반변성 뭐 이런 거 많이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대개 이런 분들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열이 자꾸 위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생겨서 그러시는 건데 예. 대개 이제
눈에 충혈이 잘 되거나 출혈 증상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그 출혈됐던 것이 화가 많이 몰려서 이제 이렇게 황반 변성이 오고 또 이제 실명도 오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지금 이제 걱정이 또 왼쪽 눈 한쪽까지 이제 보존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온 그러시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시면은 소변을 또 시원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잔뇨감이 있다 이런 것도 정이 되게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못 보시고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이 부족해지거나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몸속에 정이 또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머리도 맑고 눈도 맑고 또 어깨, 목뒤 이런 데도 편하시고 등줄기도 편하시고 허리도 편하시고 또 이제 다리도 편하시고 이러려면 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같으시면은 아마 좀 몸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이 부족해지거나 또 정이 부족해지면 몸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음이 부족해지니까 양이 많아지게 돼요. 이제 화가 허화라고 얘기를 하죠. 한의학에선 호화가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눈에 이제 출혈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실 수가 있고 그 이제 소변을 또 시원하게 못 보는 원인 중에 이제 아까 정 부족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방광 쪽에 열이 많이 몰려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소변 보실 때 아랫배가 좀 뻐근하거나 찌릿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런 건 못 느껴보는데. 그러시면 그건 괜찮으시고요. 대개 이제 또 요새 전립선 쪽으로도 많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 병원에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약을 먹으라 그러세요? 뭐 수술해라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약을 조금 먹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병원도 치료도 거부하고 한약 쪽으로 가자 해서 온 거죠. 아, 그러세요. 그 이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약으로 일시적으로 해주기보다는 소변을 정을 충분하게 해주고 방광의 열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이제 그 증상도 아주 좋아지고 그럼 그것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이 충분해지면 다리에 힘도 생기시고요. 또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시면 머리 어지럽거나 막지하는 것도 없어지시고 눈도 편해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한의학적인 치료는 상하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 부족한 것을 이제 채워서 위까지 쭉쭉 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치질 수술을 이제 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치질은 이제 대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많이 드셔서 몸속에 이제 습열이 많이 쌓였을 때 이제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치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오실 수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치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남녀노소 치료를 다시 다르게 하잖아요.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를 좀 해주시면 좋으냐면 항문 괄약근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도 항문을 꽉 조였다가 서서히 풀어주시고 또 꽉 조였다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항문 주위의 그 혈행이 피의 흐름이 이제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치질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항문 괄약근을 강화시켜 놓으면 방광 괄약근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소변 쪽으로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시원치 못하게 보신다 그러셨는데 또 소변 보시면서 다른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소변 줄기 약화되는 소변 줄기가 약하시고 약하게 질질질 나오니까 그게 창피스럽다는 얘기죠. 그러세요. 이제 빨리 좀 시원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정이 부족하면 뭔가 충분하면 샥 이렇게 힘있게 내보내실 수가 있는데 부족하면 찔찔찔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찔끔찔끔 나오시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뭐 요실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 이제 진찰한 걸로 쭉 보면 정을 많이 채워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되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또 이제 발기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정이 부족해지면 또 명문화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되게 이제 선생님은 아랫배가 좀 찬 쪽으로 가시는 편에 속하시죠. 차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명문화세라고 그래서 이제 잘 덮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기도 잘 안 되시고 네. 물론 이제 연세상으로도 이제 지금은 몸 속에다가 네. 정을 잘 간직하셔야 되는 때예요. 네. 장정을 하셔야 몸이 이제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성분들은 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을 충분하게 보완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0살이에요. 네, 30살이시고 네. 그동안에 여기 이제 치료받으시고 뭐 이러신 게 있으셨어요? 몸이 네, 불편하신 중간에 데서. 네. 위가 많이 안 좋아서 한 네.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었고요. 네. 한약도 한 2달 정도 먹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도 아직 불편한 게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증상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네. 소화가 좀 안 되고 네, 소화가 안 네, 되시고 위통도 있고 네, 통증도 있으시고 뭐 네. 이렇게 신물 오르거나 쓰리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런 네,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불편한 게 뭐가 있으세요?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네, 네. 그냥 뭐 피로감이 많다거나 네, 네, 네. 쉽게 피로하시고 네. 그다음에 결혼은 하셨고요. 네, 결혼을 네, 했고요. 결혼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년 됐어요. 9년 되셨고요. 그러면 출산 아기는요? 아니요, 아기는 아직 네. 안 낳았어요. 네.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일부러 안 낳으시는 네. 거예요? 그럼 피임을 하고 계세요? 네. 남편이 하세요? 남편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인이 하시면 이제 호르몬제로 조절을 하시니까 제가 그건 좋지는 하다가, 않죠. 네, 제가 하다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생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갑상선 저하증 네. 그거 앓고 나서 네. 주기가 30일, 40일로 좀 늘어났어요. 네, 네, 예. 그 전까지는 좀 규칙적이었는데 네, 예. 좀 늘어났어요. 그럼 갑상선 앓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이게 몇 년인지 모르는데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간 건 네. 2006년도였거든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상하셨어요? 목소리가 쉬었는데 그게 네. 한 달이 좀 넘게 가더라고요. 네, 목이 쉬셨는데. 네, 그래서 네.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네. 병원에 갔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때 네.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도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고요. 예, 먹고 있어요. 네, 약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아기 출산을 늦추고 계시는 거세요? 그건 아니고 일 네. 때문에 좀 늦추고 그러세요?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해볼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 편안하시게 해보세요. 불편하시고. 네, 이렇게요. 네. 손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시네요. 네, 다한증도 있어서. 네. 이게 오래되셨네요. 그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많이 나시고. 그러면 손발 말고 다른 데 또 땀이 나는 데가 있으세요? 손발이 제일 심하고 네. 그 다음에 겨드랑이. 겨드랑이요. 네. 가슴 쪽에서도 좀 나고요. 아니요, 가슴은 아니고 네. 겨드랑이에서요. 그러시고 우리 보살님도 가슴이 좀 놀란 것처럼 두근두근하거나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러니까 네. 심장 아무 놀라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심장이 괜히 쿵 놀란 하고, 것처럼 네, 쿵 하시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도 좀 생기실 수가 있고 네. 그러고 이러시면 이제 과식이나 폭식을 좀 가끔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가끔요. 근데 이제 네. 위 많이 아프고 나서는 네. 그걸 많이 조심을 줄이고 좀 네. 하시고 네. 그래도 이러면 이제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기가 쉬우세요. 네. 그러시고 이쪽 왼쪽 한번 보시고요. 네.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뒤쪽도 다 편하지를 않으신데 맥이 네,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깨, 목 뒤 이런 데도 긴장이 많이 돼 있으시고 그러시네요. 조금만 신경 쓰셔도 손발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시죠? 예, 맞아요. 네. 이러시면 늘 긴장을 하고 생활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되셨고요. 지금 이제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소변은 어떻게 보세요? 평상시에? 평소에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한 건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소변 불편한 건 없으실 텐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또는 추운데 오래 계시거나 이제 긴장을 하시거나 이러면 소변을 좀 자주 보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고 또 이제 이러시면은 하체 쪽으로 좀 찬 쪽으로 가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아랫배라든가 이제 손발도 차기 쉽고 늘 차요. 그렇죠. 거의. 예. 네, 거의 이제 찬 쪽으로 가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아랫배에 들어가 있는 장기는 대장, 방광, 자궁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따뜻해야 기능이 이제 왕성하게 잘 돌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자궁하고 위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자궁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근본이 이제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단 얘기는 자궁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 또는 더 나아가면 이제 불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신이 이제 조금 공을 들여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이제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맥을 보면 이런 분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극을 조금만 줘도 이제 크게 받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긴장을 조금 하시면 이제 손에 땀이 더 많이 나고 대개 이제 이렇게 손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위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또 이제 긴장을 잘 하시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신 경우에도 그러실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가 허해도 잘 퍼뜨려 주지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아까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많이 나신다 이러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경우는 이제 심한이라 그래서 마음을 많이 이제 이렇게 졸이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이러면 가슴이나 이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좀 자존심도 강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제 다 그게 스트레스로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들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꾸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분들도 다 민감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딸리는 걸 잘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이제 특히 이 목이라는 부위는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목이. 그래서 화가 오르다가 잘 뭉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쪽에 뭐 기능이 항진이 됐던 저하가 됐던 또는 결절이 생기던 갑상선 암이 됐던 이제 어떻든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체력이 딸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활하실 때 체력을 좀 너무 이제 이렇게 소진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향이 뭘 하나 시작을 하시면 아주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진 체력을 항상 넘쳐서 쓰는 쪽으로 가기가 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가 실하고 기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책임감도 강하고 또 뭐를 완벽하게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저하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차피 이제 이 갑상선 약 같은 거는 한번 드시다 보면 상당히 거의 뭐 평생을 드시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체력을 잘 보완을 하고 또 가슴에 쌓여 있는 화도 잘 흩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편해지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화가 늘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제 그게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암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꾸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아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란 것 같고 또 이제 한숨도 자주 쉬실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시고
그래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위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궤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화가 계속 쌓이면. 그래서 위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화가 나면 이제 화를 많이 내거나 화가 나면 기가 역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일로 이렇게 치받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몰리니까 머리도 막지가 않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아래 위를 잘 소통시켜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가슴에 쌓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여자들은 목을 풀어주는 게 우선적인 1차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춰서 보면 이런 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생활을 하실 때 머리를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난다든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이러실 때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운동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맨손 체조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집에서도 뭔가 좀 마음이 안 풀린다 이럴 때에는 스트레칭을 하시든지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지금 여기 이제 한의학 쪽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찰을 잘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은 많이 편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